술 마시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아직 그 끝을 제대로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일이 너무 많았고 사람에 치이고 마음이 답답했을 때 술 한 잔이 마치 위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한 잔은 두 잔이 되었고 두 잔은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이지력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평소에 참았던 감정이나 말, 행동이 여지없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술김에 했던 말, 술김에 보낸 메시지, 술김에 저질렀던 행동들. 그 순간엔 후련했을지 몰라도 그 대가를 치를 땐 대부분 너무 늦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가족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걱정이었고 그 다음엔 실망이었고 결국엔 포기가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변해. 그 한마디로 수십 년 쌓아온 관계가 무너집니다. 몸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간은 매일 술과 싸워야 하고 심장은 무거운 알코올을 견뎌야 하며 두뇌는 서서히 흐려집니다. 어느 날 아침, 전날 마신 술로 인해 구토와 두통으로 눈을 뜨면서도 또 다시 오늘까지만 마시자라고 다짐합니다. 그 오늘까지만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줄은 스스로도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지고 말투와 표정이 흐릿해지고 급기야 주변에서 슬쩍 거리를 두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런 변화를 자기 자신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처럼 망가지진 않아. 그 착각이 인생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가장 열정적이었던 사람, 가장 똑똑하던 사람, 가장 사랑받던 사람도 술 앞에선 결국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그 인생은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술로 인해 일어난 일은 결국 술을 들이킨 사람의 몫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술 좀 마신다고 인생이 망가지겠어? 그 대답이 바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술은 절대 한순간에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스며들듯 당신 삶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언제 이렇게 됐지? 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순간이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술이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무력감입니다. 그게 바로 술의 진짜 정체입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당신을 마시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로 자기 합리화를 반복합니다. 오늘만 마시고 내일부터 끊자.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나는 술버릇이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말들 속에 변명 아닌 진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말이 결국 계속 마시기 위한 이유일 뿐이라는 걸 마주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걸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술을 들고 있다면 혹은 술을 기다리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마시는 이 술이 정말 스트레스 해소인지 아니면 현실 회피인지 말입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던 58세의 박 씨. 그는 한때 동네에서 소문난 성공한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면했고 직원들에게도 잘했고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게 문 여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전에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던 그가 점점 11시, 12시, 나중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왜였을까요?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에 찌들린 채 몸을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술을 마셔야 잠이 오거든요. 안 그러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 술이 결국 그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었고 단골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사장은 늘 피곤했고 소통도 무뎌졌습니다. 계속되는 음주로 말투가 흐려지고 표정도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건물주에게서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장사하세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겁니다.
그는 그렇게 2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비웠고 지금은 주점 근처에서 파지를 줍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만 줄였어도 이 모양까진 안 됐을 텐데.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이 가족을 외면하게 된 이유, 성실했던 직장인이 어느 날 회사에서 해고당한 이유, 자식들이 부모를 멀리하게 된 이유. 그 모든 시작엔 조용히 스며든 술이 있었습니다. 술은 처음부터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괜찮은 척, 도움되는 척 다가옵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며,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당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모임에 가도 술이 있어야 말이 트이고, 혼자 있어도 술이 있어야 잠이 들고, 기분이 좋아도 술, 기분이 나빠도 술, 결국 모든 감정을 술에 맡기게 되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술의 것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은 술을 마실수록 이성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 능력이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마실 수 있어. 어제는 좀 과했으니까 오늘은 적당히. 나는 그래도 주사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이보다 더 마셔. 이런 말들이 당신을 절벽 끝으로 한 걸음씩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 지쳐버린 가족, 무너진 건강, 끊긴 인간관계, 그리고 그 모든 걸 부정하려는 외로운 자신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술을 줄이거나 끊는다는 건 단지 금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통제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단 한 잔이라도 내가 이 술을 왜 마시려는지, 정말 마셔야만 하는지 한 번만 진지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그 대답이 습관이니까 그냥 기분 전환이라면 지금이 멈춰야 할 시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술잔에 담기기엔 너무 크고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잃고 나서야 깨닫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술 마시다 결국 무너지는 인생에는 반드시 반복되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술이 점점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술이 단순히 기분 전환이나 친구와의 교류 도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중독 상태로 변해갑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자각 없는 중독입니다. 스스로 나는 아직 괜찮다고 믿는 동안 몸과 마음은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술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술이 주는 일시적인 쾌감에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상태의 행복감이 줄어들고 오로지 술로만 그 감정을 유지하려 애쓰게 됩니다. 그 결과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이 불편함을 해소하려 다시 술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뿐 아니라 술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직장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점점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술 때문에 생긴 작은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깊은 갈등과 분노,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가족들은 실망하며 멀어지고 친구들도 점차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은 신체 건강에도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간경화,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당뇨병 등 중장년 이후 흔히 나타나는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로 인한 질병들은 회복이 어렵고 치료를 받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파괴해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생각과 기억이 흐려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술을 끊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짜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숨고 문제를 덮으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전문가의 도움, 가족과 친구의 지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하루하루 술을 멀리하는 노력이 쌓여야 합니다. 술 없는 하루가 힘들다면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1시간만 참기, 한 끼 식사 후 술 대신 다른 음료 마시기, 술 마시고 싶은 순간 산책 나가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술 때문에 무너진 가족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그중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살던 김 씨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60대 초반의 가장이었고 어머니와 성인이 된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아버지가 술에 점점 의존하게 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술잔을 기울였고 그때마다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무심한 말들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달래려 애쓰면서도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술로 인해 아버지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술로 인한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술을 끊지 않으면 이 병은 죽음을 부를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술을 끊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끊고 싶지만 계속 손이 가고 고통스러운 갈등과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아버지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함께 상담도 받고 지역의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다시 단단해졌고 아버지 역시 술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모두 다 해피엔딩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이 술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서로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술에 빠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체 건강이지만 그 다음은 마음의 건강과 인간관계입니다. 술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하며 삶의 의욕마저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함은 더 많은 술을 부르고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스스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이 술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변할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변화의 반은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 끝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술 없이도 웃을 수 있고 가족과 화목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삶을 다시 찾는 그 순간 모든 고통은 빛이 되고 과거의 실수는 더 강해진 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술로 무너진 인생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이 씨는 술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는 술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간 손상 진단을 받고 나서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을 다시 살겠다. 그는 전문 상담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늘어갔고 서서히 건강도 회복되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술은 나를 망가뜨렸지만 내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살 수 있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술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그 다음은 도움을 받는 겁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 곳곳에는 술 중독을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전문기관들이 많습니다. 또한 금주 모임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으면 금주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를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번 한 잔은 괜찮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나를 다시 술로 이끌 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그 한 잔 한 잔이 모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술이 망가뜨린 인생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술을 끊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그리고 실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야만 비로소 자유로운 삶과 건강한 관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술을 끊은 많은 사람들은 처음 며칠, 몇 주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몸이 갈망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주변 환경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다독이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신감도 따라옵니다. 술을 끊으면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을 느끼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며 감정 조절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존감이 생기고 삶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술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회식, 친구들과의 모임, 스트레스 상황.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술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는 용기, 대신할 건강한 취미나 대화 주제를 찾는 지혜, 그리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당신도 분명 변화할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술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술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의지입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환경의 변화와 지원 시스템입니다. 집이나 직장 주변에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을 사기 쉬운 편의점, 술집이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레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다면 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치우고 술 대신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술 마시는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 독서 등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서 금주를 시도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금주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느끼게 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한국에도 여러 중독 예방센터와 금주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담, 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끊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몸은 점점 건강해지고 정신은 맑아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다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술을 끊는 결정은 오늘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술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세요. 술과의 싸움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유혹과 고독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을 권할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술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자신을 붙잡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술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받아들이세요. 지금 나는 외롭다. 지금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금 나는 그냥 술을 마시고 싶다. 그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행동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가벼운 산책, 심호흡,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마시기, 짧은 명상이나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술을 끊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흔들리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을 견디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술을 끊고 나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금단 증상으로 불안, 불면, 떨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몸과 마음이 점차 정상 상태로 회복됩니다.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관련된 잘못된 사회적 인식도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술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라는 생각, 술자리에서 빠지면 인간관계에 불리하다는 압박감, 이런 생각들이 술을 끊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는 술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